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정말 모처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방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감기 이제 다 회복했습니다. 회복하고 이제 다시 좋은 컨디션이 돼가지고 우선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보시고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추천주까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또다시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하는 그런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 트럼프 시진핑 관련해 가지고 관세 분쟁이 조금 격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서 장담합니다. 딱 2달 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까지에 대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를 담아봤는데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스토리 라인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수천억 달러에 대해서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1단계 합의를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2022년도에 첨단 기술을 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규제를 했고, 이번 2025년도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또 칩을 또 다시 한 번 더 규제하는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이제 무역 분쟁이 항상 주로 4월달에서 5월달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2월달에 먼저 밑밥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4월달과 5월달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4월달과 5월달마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느냐? 우선은 미국이 4월달과 5월달에 중국 무역 정책에 대해서 검토 및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기 경제지표를 4월달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핑계를 중국을 잡는 거죠. 우리가 중국 때문에 이만큼 성장이 안 됐고 중국과에 대한 불확실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목표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라는 부분으로 핑계거리를 많이 찾는 그런 탈출 전략의 일환으로 삼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미국산 농산물, 특히 뭐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을 누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중국과에 대한 농산물 계약 시기가 4월달에서 6월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계약을 앞두고 계속 미국은 아쉬운 소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게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계절적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약 5월달, 빠르면 5월달, 늦어도 6월 초 전까지는 이런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저는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다시 트럼프와 시진핑이 비밀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2026년도 4월달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자, 벌써부터 트럼프에서 최측근이라고 불리고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자, 트럼프 우군 정치인, 관세 탓, 경기 침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선거에서 대참사가 날 것이다. 자, 트럼프는 미국의 자본주의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주식이 빠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진핑은 중국의 사회주의가 뽑은 주석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급락이나 급등을 하면 그날 시장을 닫아버립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을 쉽게 이렇게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저는 합의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에 대한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성이 이성을 이기는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 국내 증시에 우려감이 있어요. 바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미국과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자, 미국장이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느냐? 자, 이미 우려감은 국내 증시에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자, 이미 지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2025년도 우리나라 증시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현재 2025년도 희망을 갈망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안 빠진다고 보는 게 맞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빠질 때마다 담아야 된다. 현재 대형주 저가 매수는 상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 희망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뱀의 해에 특히 예술가나 연예인이나 작가들이 많습니다.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예체능에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자극되는 시기에는 객관적 지표나 실적보다는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이슈가 확대되는 시기예요. 과거에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 을사년에 나오게 되는데, 날씨를 을사년에 빗대서 표현한 말이 바로 을신년스럽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뱀의 해 2025년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좋더라도 우리가 이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 될 거야, 풀어나가겠지,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선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정책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 자, 우리가 정책주를 한 번씩 정리를 다 했어요. 왜 그 정책주를 정리를 다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최근에 정책주들도 쉽게 안 빠지죠.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었다가 다시 또 한번 튀어요. 왜 그러냐? 이미 기대감이 지금 안 좋다기보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진다는 것이 주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대형주 저가 매수는 상수입니다. 빠질 때마다 반드시 담아야 돼요. 지금은. 자, 그리고 중소형주는 정책 이슈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0%에서 20% 금방금방 올라가요. 자, 지금은 그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반드시 본인의 계좌의 10분의 1이라도 그런 정책에 대한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것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어떻게 됐어요? 생성 AI 한 주 만에 금방 급등 나왔죠. 한 주 만에 금방 20% 올랐어요. 하루 이틀만 20% 올랐어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자, 딱 일주일 됐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게 생성 AI였습니다. 곧장 급등 나오잖아요.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그러면 정책 얘기할 것이냐? 자, 오늘은 정책 얘기보다 오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트럼프와 이어질 수 있는 이슈 두 가지를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북구 강로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린란드입니다. 자, 이 왜 그린란드가 중요하나? 이 땅덩어리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엄청나게 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태평양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멀어요. 자, 그런데 이 알래스카와 이 그린란드를 통해서 이 북구 항로를 열어버리면, 자, 이 길을 열어버리면 이게 러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자, 트럼프는 이걸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2030년까지 이 북구 항로를 열어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북구 항로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한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15,000km. 자,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면 2만 km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최강 함대라고 했을 때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들 러시아가 이긴다고 했지만 러시아가 졌죠. 왜 졌습니까? 그때는 북구 항로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삥 돌아오는 거예요. 1년 넘게 걸렸죠. 그러니까 러시아 해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쳐가지고 일본에 오자마자 다 포탄에 맞아서 다 죽었죠. 그런 러시아의 그 무적 함대가 일본에서 그냥 묵사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치는 거예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북구 항로를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주식은 뭡니까? 기대감이에요. 경제성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됩니까? 안 됩니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현재는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과거에 시범운항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오스트라가에서 출발했던 배가, 자, 북구 항로는 여기서부터인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254km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넘어올 때, 그래서 여수까지 한 달 걸리죠.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북구 항로 진입하는데 11일, 그리고 북구 항로를 통과하고 여수까지 들어오는데 10일. 자, 그만큼 한 달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자, 근데 이 북구 항로 구간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쇄빙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쇄빙선은 뭐예요? 얼음을 깨는 선박. 자, 이 쇄빙선을 만드는 곳이 한국의 조선업체들이에요. 그럼 이 조선업체들이 미국이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기네들도 그린란드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북구 항로를 해야 되니까 이 쇄빙선을 발주하는 곳은 K조선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지를 보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그죠? 그런 물류가 또 확대될 수 있으니까 동방이나 KCTC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잠깐 주가를 보더라도, 자, 삼성중공업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서 봤던 뭐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자, 다들 좋다, 그죠? 여전히 21선 위에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들, 지금이라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보유하시고, 1998년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옥포조선소를 방문할 때 자기 첫째 아들과 두 번째 부인과 들어왔던 사진 기억나시죠? 그 사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물류 관련주 동방, KCTC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닥에서 어느 순간 머리를 들었다. 넘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자, 물류 관련주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 관점 체크 꼭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결국에 북구 항로 얘기 나오면 가스관, LNG 가스관도 따라서 들어온다. 자, 경제성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슈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이 이 철강 관련주, 넥스틸,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동성화이텍, 자, 이런 기업들도 주가는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어요.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시장을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장기평을 좀 넘어가려고 하죠. 자,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합니다. 감성이 이성을 이겨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힘입어서 한국경제TV 전체 전문가 중에서 제가 공식 수익률 1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0%였잖아요. 일주일 만에 또 1000만원 또 벌었어요. 왜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까? 생성 AI 급등 났잖아요. 하루 만에 20% 올랐잖아요. 1억 7천만원 됐습니다. 1억으로 시작했는데 4, 5월 달까지 1억 7천만원. 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반드시 주도 트렌드 확인하시면서 자고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빨리 회복해서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